사업하고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 지드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 뒤에 보이시죠? 너무 꽉 차가지고 제가 설레이고 막 떨려가지고 좋겠네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리크루팅 강의가 되게 중요해요. 왜 리크루팅 강의가 중요할까요? 리크루팅 사업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당연하죠. 사업 확장은 리크루팅에서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크루팅 강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했던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박 세미나 할 때도 항상 이 리크루팅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강의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리크루팅 강의거든요. 리크루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신 분? 없어요? 오, 없구나. 그냥 제품 팔면 돈 번다고 이렇게 이제까지 하셨죠. 제품을 판매하고 전달하는 것도 리크루팅 행위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나 스스로, 사장님들 스스로가 최상의 상품으로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포장하셔야 돼요. 내가 최상의 상품이 되어 있어야지만 잘 판매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크루팅은요, 우리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대기업들도 리크루팅을 하거든요. 어떻게 리크루팅을 할까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 그것도 리크루팅 대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기업주들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관상도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인재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과 모멘텀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사업도 똑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당신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원도 오는 사업은 리크루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의 사업을 하나 있어서 아무나 소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나 소개하면 그 사람들도 아무나 소개하게 되고, 또 아무나 소개하게 되고, 또 아무나 소개하게 돼요. 또는 내가 아무나 소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딱 끊깁니다. 왜냐면 그들은 본인 스스로의 최상의 상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 하느냐, 그래서 사장님들이 리크루팅 대상을 뽑을 때 우리가 명단 작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단 작성을 할 때 정말 중요해요. 그 명단 속에서 리크루팅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나로부터 최상의 상품으로 포장을 하고, 최상의 상품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명단을 뽑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기준으로 또 뽑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크루팅 대상을 찾을 때 나는 1인 기업의 CEO잖아요. 그렇죠? 1인 기업. 우리 교원 더불어면 1인 기업, 자가소비형 독립사업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은 1인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내 임원진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크루팅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인턴 사원을 뽑으셔갖고 저와 같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원진을 뽑아가지고 저와 같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마인드와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내가 리크루팅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크루팅 대상을 리크루팅 대상을 정하고 명단 작성을 하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긍정적인 사람과 사장님들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 부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 팀의 확장이 안 돼요. 내 팀의 확장이 된다 한들 그 확장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소유자를 찾으셔야 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자.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람들, 나 예를 들자면 나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나 200만 원 벌고 싶어. 20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추가적인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상대방, 리크루팅 대상을 찾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맞게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한테 연결을 하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주변,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가족들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 성공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 됐어. 뭔 성공이야. 그냥 나 이대로 산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말은. 왜냐면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성공이라는 그 단어 그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한 삶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터치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는요. 이해되시죠? 성공을 하고 싶어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꿈터치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 열정 넘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막 찾으세요. 네트워크이든 모든 일은요 미쳐야 성공할 수 있어요. 호기 사장님이 지금 이 태권도 도장을 3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300명 정도의 관원을 만들 때까지 미쳤으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은 정말 성공이라는 단어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어느 한 분야에 미쳤다는 소리를요 한 100번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원 더우름 시작할 때 최영사님 알아요. 교원 더우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였냐면요. 그냥 다단계에 미쳤다고 다단계에 미쳤다는 소리 100번만 들어야겠다. 그럼 나 성공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6번 들었습니다. 100번도 안 들었어요. 56번 들었더니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55번은 다단계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한 번에 사기꾼 소리 들었어요. 교원 웰스에 있는 그 사업국장이 저 사람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웰스에 있는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내가 데리고 오니까 교원 웰스에 있는 사람을 교원 더우름으로 저 사람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소리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고요. 사장님들 인생 살면서 너 저 사람 뭐에 미쳤네. 너 단단히 미쳤네. 너 다단계에 미쳤구나.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성공한 부자이신 분, 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없으세요? 저밖에 없네요. 저도 아직 만족 못합니다.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부자이거나 사회적 위치가 난 높다. 저밖에 없네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뭐 아니면 CEO나 우리 CEO 있잖아요. CEO 또 누구지? 없으시네. 이 사장님도 다 CEO잖아요. 자가소비형 독립사업자 CEO잖아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법조인이나 등등등등의 사회적 위치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말 한마디면 그냥 리크루팅이 돼요. 어떻게? 야 내가 하는데 같이 하자. 내가 하는데 같이 하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뢰도를 통한 강력한 리크루팅이 이런 분들은 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 제 파트너들이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강원 캠퍼스인가? 거기에 대강의장에 가가지고 교원 더우름 사업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 교수님이 자기네 박사들 20살, 21살, 22살 이게 대학생들 박사들 있잖아. 하겠다고 있는 애들한테 설명을 좀 해달래. 걔네들이 인생이 너무 찌들어 있대.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가지고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하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CEO들 많습니다. 제 파트너분 중에. 정치인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많습니다. 제 파트너들 중에. 그리고 법조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내 위치가 이런 위치에 있다라면 리크루팅이 잘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당신의 평민이야. 우리 평민 맞죠? 네. 평소에 신뢰도가 뭐 물론 높은 사람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같이 하자 내가 하는 거니까 하면은 하지만
그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못 하신다면 오픈 안 할 겁니다. 할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상위 스폰서와 시스템을 통해 프로모팅해서 프로모팅 하라고 하거든요. 프로모팅 뭔지 아세요? 네. 프로모션 하라고 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뜻을 아시는 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자랑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어요. 조금 과장해서 뭐처럼? 신처럼 프로모팅 하세요. 신격화 시키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크루팅 우리는 평민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픈해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뭘 잘하면 될까요? 프로모팅 하래요.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면 돼요? 내가 아라한 효태권도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라한 효태권도를 보냈더니 너무 관장님이 잘 가르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신격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신처럼 프로모팅 하고 있잖아요. 뭘? 이 아라한 효태권도와 관장님을 맞죠? 주변에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 있나요? 나? 없죠? 그럼 그들이 제가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아라한 효태권도의 관장님은 어떤 분이고 와 정말 업체 이 업계에서는 성공하신 분이야. 그런데 최근에 이 태권도 도장에 이벤트를 하고 있어갖고 누군가 소개되면은 소개될 때마다 내 관비 10,000원씩 깎아준대. 남한테 피해준 거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 사람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여기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프로모팅이에요. 왜? 나는 아직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저 태권도 어디 도장의 관원인데요. 저는 뭐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태권도 전문가인가요? 아니죠.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사람들 다 압니다. 내가 성공자가 아닌데 성공자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눈치챕니다. 그거.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고 너무 똑똑하거든요. 근데 호기 관장님이 지금 뭐 태권도 도구 있고 뭐 허벅지 이만하고 나가가지고 저 아라한 효태권도 관장입니다. 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뢰가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돼요? 프로모팅만 하면 돼요. 프로모팅이 뭐라고 했어요? 자랑.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쵸?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리크루팅을 할 때는 스폰서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미 성공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거거든요. 두 번째 공개할까요? 네. 둘째 또 프로모팅 하래요. 둘째도 프로모팅 하래요. 프로모팅 뭐라고요? 자랑. 자랑하기. 세 번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깜짝 졸잖아요. 그럼 이게 깜빡하고 없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래요? 첫째도 프로모팅, 둘째도 프로모팅, 셋째도 프로모팅 하래요. 자랑하래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사장님들이 맛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검색해요? 녹색창에 검색하죠. 네. 녹색창에 검색하면 거기에 쫙 나와요. 걔네들이 프로모팅 해놓은 거예요. 그거. 뭘 자랑했어요? 맛집에 대해서 자랑을 막 해놨죠. 그럼 나는 그걸 봐요. 그리고 내가 그거 보고 많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내가 이미 맛집을 검색을 했고 맛집에 대해서 프로모팅한 자료들을 받고 이거 맛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나 가요 안 가요? 가요.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모팅 하셨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프로모팅을 누구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10,000,000원을 줘도 못 듣는 그런 강의인데 무료로 해준대. 신격화시키고 자랑했죠. 여기에 오고 싶어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프로모팅이에요. 이해되셨죠? 맛집으로 비유하니까 좀 이해가 쉽죠? 네. 그것만 잘하시면 사장님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로 정말 성공한 어마무시하신 분들이 그들에게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답은 뭐였을까요? 오케이. 그 사람들 수익이 월 10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월 10억. 10억 벌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럼 다시 태어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면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답은 뭐였을까요? 뭐 누군가는 날 리더십을 갖추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프로모팅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민수희 사장님이나 최양민 사장님 자랑할 때 정말 잘하거든요. 호기 사장님 자랑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다 스폰서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파트너들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팀이 정말 멋있는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모팅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프로모팅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마 거느리고 있는 파트너가 만났는데 막 이래. 건너는 거죠? 겸손이 없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사업은 겸손은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프로모팅은 항상 내 사업의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민수희 사장님 프로모팅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조그만데. 예. 이렇게 아니에요. 예전 아메이 제 스폰서였습니다. 끝. 왜 그럴까요? 이미 저라는 사람은 이 업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신격화가 이미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14년 걸린 거예요. 저. 그죠? 사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쌓아놓은 저의 이 권력과 뭐 여러 가지의 이 위치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스폰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프로모팅 끝난 거예요. 남들이 이분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냥 보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차영민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메이 때 제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스폰서님이셨어요. 지금은 제 파트너가 돼 있으시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모팅을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 파트너들이 사장님들을 프로모팅합니다. 복제. 그들이 또 프로모팅을 해요. 그러면 우리 팀들이 다 모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최고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크루팅은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첫째도 프로모팅, 둘째도 프로모팅, 셋째도 프로모팅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야 사장님들 사업이 잘 되십니다. 그 이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히 프로모팅 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가 뭐래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력적으로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을 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력적으로. 우리 호기 사장님이 되게 잘하시더라고. 원래 사업을 진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사업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다 똑같습니다. 태권도 사업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력적으로 포장을 하래요. 우리 보면은 교원 그룹에 대한, 회사에 대한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포장하고, 생활문화 사업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포장을 하고, 또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 무료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돈 벌 수 있어. 이거 말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게끔 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 자리에 와 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 친구에게 가가지고 야, 이런 게 있는데 돈 한번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나로 인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맞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다이렉트로 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잔소리가 되거든요. 똑같은 라고 얘기를 해도 강의를 할 때는 그렇지, 나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다이렉트로 똑같이 라고 얘기하는데 1대1이면 잔소리가 되고 서로 빈정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력적으로 포장하래요.
기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부분을 멋지게 포장하래요. 기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부분을 멋지게 표현하래요. 스폰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언급하래요. 이거는 스폰서뿐만 아니라고 했죠? 자, 사장님들 머릿속에 이거 꼭 생각하세요. 나는 항상 파트너의 위치일까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파트너의 위치일까요?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누군가의 스폰서입니다. 맞죠? 호기 사장님 파트너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다. 스폰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스스로의 리더십이 키워집니다.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누군가의 스폰서이다.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스폰서가. 여기 최초 다이아몬드, 그렇죠? 누구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누구죠? 아, 그런가요? 아, 이게 저희 컨벤션 행사할 때. 근데 멋있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분들이야. 우리는 이런 분들 팀에 속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도 나를 프로모팅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어필하래요. 우리 제품 다 써보셨죠? 내가 써본 제품 중에 킬러 제품을 꼭 찾으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킬러 제품인 거예요. 누구? 인충이 사장님. 핸드크림이 그렇게 좋대요. 그 우리 핸드크림 얼마죠? 만원. 만원. 두 개에 만원이죠. 하나에 5,000원인 거잖아요. 핸드크림 너무 좋대요. 그거 혼자 쓰면 저도 지금 가방에 있거든요. 혼자 쓰면 한 세 달은 쓰겠어. 그쵸? 5,000원에 세 달 괜찮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화장품 써봤더니 막 볼륨감이 있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제 피부 나쁜가요? 괜찮아요? 네. 더 오른 제품 써서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이든 뭐든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 얼굴이. 좋은 걸 하도 많이 발라도. 그렇게 프로모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환경 타이밍이 주변 환경에 대한 프로모팅 하네요. 사업 환경. 야, 지금 오늘 그 자리에 선착순이야. 그래서 못 가. 빨리 와야 돼. 그리고 30분 전에 무조건 와서 먼저 자리 차고 앉아야 돼. 라고 프로모팅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5분 전에 오거나, 아니면 시간 지나서 와버려.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여기가 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프로모팅. 무조건 30분 전에 와서 앞에 와서 앉아야 돼.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강사를 매력적으로 어필하래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죠?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여기 미팅, 사업 설명, 컨벤션, 세미나, 미팅, 스폰서 미팅 이런 세미나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모팅을 하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 보면 어때요? 막 뭔가 막 되는 것 같고 막 활기 넘치고 막 다 어때요? 다 찡그리고 있는 사람 찾기. 찡그리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찡그리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찡그리고 있네요. 막 재밌어 보이죠? 그쵸?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찍어요? 우리는 항상 적극적으로 앞에서 내 얼굴이 나오게. 그것도 프로모팅이에요. 그것도 자랑이에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보죠?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보면 이거 우리 파트너분 뭐 어디 그 대전에 뭐 그 떡볶이집 오픈했다고 우리 가가지고 막 먹으러 가고 가서 매상 같이 올려주고 이거 세미나 1박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한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어때요? 하고 싶죠? 이 사진만 봐도 막 여기 막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막?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모팅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볼까요? 여기에도 있는 사람들 막 있네요. 본인 찾기. 본인 찾기. 이것도 사진 하나 딱 찍어서 그냥 꼴랑 하나 딱 올리면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하나 꼴랑 올리면.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어때요? 많아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되게 잘생기신 분 여기 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잘생겼거든요. 이분 말고요. 이분. 그리고 또 여기 이쁘신 분도 있네. 그리고 어딨냐? 여기 잘생긴 분 또 있네. 여기. 야, 여기도 있다. 여기 잘생긴 여기 아름다우신 분. 여기도 있네요. 잘생긴 분 또 있고. 그리고 한 분을 더 찾아야 돼요 지금.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잘생기신 분 여기 있네. 누군지 알아요? 김현사님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이거?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딱 사진 보니까 어때요? 와, 나 저 팀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다. 나 저기에서 사업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최상의 상품으로 포장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SNS 하시면 돼요. SNS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진 찍어서 또는 내가 미팅하는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나 오늘 누구 만나서 뭐 밥 먹었다. 나 오늘 누구 만나고 좋은 거. 그 사진 이쁘게 찍으셔요. 어떻게 이쁘게 찍으셔야 돼요. 대충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프로모팅이 뭐라고 했어요? 자랑을 하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혹시 너 다단계 들어봤어?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다단계를 통해 갖고 어마무시한 부를 창출했고 성공자의 위치에 있고 남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오셨네 우리 종민 사장님 어제 우리 식당 갔을 때 밥 먹을 때 그 식당 아주머니 와갖고 아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짝바짝 빛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그 아줌마한테? 다단계 합니다. 저 다단계 합니다 했어요. 왜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요.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 그래요. 왜 다단계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명함 하나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법률적 용어가 다단계라고 돼 있으니까 다단계 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있으니까 태권도 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 보험하고 있으니까 보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이 다단계인데 왜 다단계라고 말을 못하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아까 과장되게 얘기하고 신격화를 시작했잖아요. 혹시 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포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뜻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사장님 사업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클로징.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마케터. 사장님들은 마케터예요. 네트워크 마케터. 그죠? 사업을 못하는 복잡하고 애프터 미팅이 길어요. 너무 복잡해. 뭐야? 궁금한 거 있니? 사업 설명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거기다 대고 궁금한 거 있니? 물어보면 시간이 자꾸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데. 보상 플랜 풀어줄까? 보상 플랜 본인도 모르면서 보상 플랜 어떻게 풀어줄 거야? 집에서 저 생각해 볼래? 그럼 초대는 힘들게 해놓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어?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한들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세상에 우리 비즈니스처럼 쉬운 비즈니스가 있어요. 공짜 쇼핑 하자잖아요. 그쵸? 남편이 반대할 것 같니? 또는 와이프가 반대할 것 같니? 그거는 지금 얘가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서 니네 와이프랑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와이프랑 상의해봐. 그러면 신랑이랑 상의해봐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음에 언제 또 시간 되니? 지금 당장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클로징은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저녁 먹으러 나가자. 밥 먹으면서 사업 설명이 끝나고 하고 있는 일을 이 클로징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짓다라는 뜻이에요. 마무리 짓고 밥 먹으러 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기타 등등등. 포인트는 스폰서 미팅을 통해 이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뭐래요? 끝났어요.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미팅이 끝났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을 한단 말이야. 본인들 스스로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맞다, 저 했었다.
나 맞다. 저 이거 하지 말래요. 이해되셨죠? 사업이 잘 되는 마케터, 심플하고 짧은 애프터. 짧대요. 대박이야. 나 믿고 바로 시작하자. 자신감을 높여 너가 주는 거예요. 나 드디어 꿈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 너도 나랑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와 우리 스폰서가 도와줄 거야. 같이 성공하자. 포인트는 나 믿고 함께 성공하자. 자신감 불어 넣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는 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사업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제품 사서 내가 필요한 제품 사서 쓰는데 그게 뭐가 어렵나요? 그쵸?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딱 결정하지 못하는 그 기준은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식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건드려온 곳을 자꾸 긁어주는 거예요. 나 믿고 같이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어떤 눈빛으로? 잘 보세요. 내가 나 좀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거와 어차피 전달력은 똑같습니다. 근데 야, 나 지금 꿈이 생겼거든. 나랑 같이 한번 믿고 시작해보자. 어때? 지금 당장 시작해. 어때요? 눈빛에서 사람의 매력을 느껴요. 어떤 매력? 사업에 대한 매력. 자신감 넘치지 않나요? 눈빛이? 이렇게 뜨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뜨면 좀 무서워지거든요. 뭐지? 웃기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클로징 진짜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들은 지금 사는 수준의 더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사는 수준으로 살면 다행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팔로우. 후속 조치 되게 중요한데 후속 조치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후속 조치 잘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민수사님 최고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척. 후속 조치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부는 후속 조치에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뭐가 후속 조치에 있대요? 다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부는 후속 조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2차, 3차 미팅을 자진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래요? 드물대요. 왜? 모르니까. 그거를 스폰서인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행한다면 사업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한번 접촉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뭐래요? 한번 접촉했던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말고 후속 조치를 하래요.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성공 파트너가 될 거예요. 내가 한번 전달했다고 안 한대. 그러면 그냥 아유 안 해. 안 맞네.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관계심있끼리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후속 조치가 없다면 사장님들 팀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전화해주고 카톡 보내주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해주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보냅니다. 내 파트너들도 보내지만 그 외에 내 파트너가 아닌 분들한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계심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원도 오르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나. 나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연락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연락 왔습니다. 아산에서 뭔가 하고 있다. 한대. 아마 1000명이 수직 이동을 하는 뭐 조직이 있대. 그 대표 사업자 좀 만나게 해서 이따 만나러 갈 거거든요. 아산에서 뭘 한대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심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관계심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끊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후속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우리는 카카오톡과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과도 같은 사업, 유튜브, 우버라는 우리 저기 지금 여기 차량에도 되게 많이 생겼던데 우버 택시가 아니라 UT 같은 거 이런 거. UT 아세요? 우리들의 택시 생겼잖아요. 카카오 택시처럼.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에요. 그럼 우리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얘네들보다 더 어마무시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빨 안 닦으신 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빨 안 닦으신 분이 없네요. 아침에 샴푸 안 하신 분? 다행이네요.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CEO예요. 내가 피해주는 거 있나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제가 사장님들한테 피해준 거 있나요? 사장님들의 삶을 윤택할 수 있게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강의는요 어디 가서 1000만 원 줘도 못 들어요.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쟁 구도입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요. 이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돼요. 경쟁 구도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도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이 시대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집, 두 집, 생필품을 바꿔 쓰는 사람, 화장품을 바꿔 쓰는 사람, 여성용품을 바꿔 쓰는 사람, 휴지를 바꿔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일 때 나는 정말 어마무시한 계속 나오네. 더 나오네. 멤버십 파워를 통해서 사장님들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오늘의 리크루팅 강의는 좀 길어졌네요. 원래 제가 딱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너무 이 눈빛이 레이저를 막 쏘고 계셔갖고 제가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그래서 리크루팅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많은 일에는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그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 하지 못한 사람들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부실을 찾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아유, 내가 그때 할 걸, 너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하지 왜 안 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내가 참 그때 했었으면 너처럼 될 수 있어. 아니에요. 많은 일은 타이밍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했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민수사님을 5년, 6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그게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더룸 시작할 때 그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 잘 하셔서 사회적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